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자,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거푸집을 먼저 짜요. 그리고 그 속에 철근을 배근을 하죠.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여기다 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게 되게 일체식이 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철근은 인장, 늘어나는 거를 부담하고요.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인장과 압축을 적절히 조합한 아주 좋은 우수한 그런 결합 제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철근과 콘크리트는 선 팽창 계수가 거의 같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에 두 개가 늘어났다 줄었다는 게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되게 뭐 크랙이나 그런 게 잘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들어가면 콘크리트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철근 부식을 또 방지하는 것도 되게 좋은 거겠죠. 자,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의 장점은 내화내구 내진에 좋은 구조고요. 또 형태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거푸집을 마음대로 짜게 되면 거기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유지 관리가 되게 용이하다라는 거. 단점은 무거워요. 자중이. 그 다음에 해체하기가 곤란하죠. 해체하면 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거푸집 짜고 또 말리고 하는 시공 기간이 되게 길습니다. 자, 그게 단점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철근 콘크리트의 중량을 한번 볼게요. 자, 철근이 들어가 있는 철근 콘크리트 중량은 2.4톤 퍼 세제곱미터고요. 2010년도에 계산식이 나왔었고요. 묵은 콘크리트는 철근 않는 게 되겠죠. 2.3. 그 다음에 경량 콘크리트는 2.0입니다. 경량 같은 경우는 가벼운 자갈류를 집어넣겠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의 4주 압축 카톤은 150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 이제 철근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에 보는 이게 뭐예요? 요렇게 리브가 있는 걸 우리는 이거를 E형 철근이라고 합니다. E형 철근은 D로 표시하고요. 이렇게 매끈한 얘를 원형 철근이라고 하는데요. 원형 철근은 우리 파이라고 표시하는데 대부분 현장에서는 이걸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 사이사이에 콘크리트가 부착하는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부착 면적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잘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리브가 달린 E형 철근을 더 많이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철근의 주근 간격은, 자, 힘을 받는 철근을 우리가 주근이라고 하거든요. 자, 주근 간격은 바로 여기와 여기 사이인데요. 주근 간격의 순 간격은 철근 지름의 1.5배고요. 그 다음에 자갈 최대 치수의 1.25배, 그 다음에 또는 2.5cm 이상의 최대값을 하나를 사용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보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둥에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요 하나 둘 세 개 순간격 치수는 여러분 꼭 외워 두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돌아가는 요거는 느끈이에요. 자,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회 정도 출제됐었는데요. 콘크리트와 철근이 강력히 부착되면 철근은 얇잖아요. 자, 얇은 철근의 좌굴 휘어지는 걸 방지한다. 맞는 말이죠. 콘크리트가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철근은 휘지 않을 거예요. 그쵸?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는 인장력에 강하므로 콘크리트가 인장력에 강하다? 늘어나지 않죠. 콘크리트는 압축력이고요. 철근이 인장력이겠죠. 늘어나는 부재. 답은 나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와 철근은 선평장계속 같다. 맞는 말입니다. 콘크리트 내구성과 내화성에서 철근을 피복 보호를 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회 정도 출제됐었는데요. 자,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가 얇을수록 부착력이 감소된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자, 거기 피복 두께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피복 두께는 콘크리트 바깥에서부터 느끈 안에까지 요 두께를 우리가 피복 두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철근의 표면 상태와 단면 모양에 따라 부착력이 좌우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쓴다? E형 철근을 쓴다. 왜? 리브가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부착력은 철근의 주장, 철근 지름의
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꺼운 철근 하나 넣는 것보다 얇은 철근 여러 개 집어넣는 게 부착 면적이 훨씬 넓어져요. 그쵸? 그 다음에 압축 강도가 작은 콘크리트도 부착력이 커진다. 압축 강도가 큰 게 좋겠죠. 답은 라번입니다. 자, 책에 있는 정착 길이 이음은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봐주셔야 돼요. 한 번씩 그림 보시면서 그 다음에 피복 두께도 꼭 한 번씩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구조 형식을 한번 볼게요. 자, 콘크리트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구조 뭐가 있느냐면 벽식 구조, 라멘 구조, 그 다음에 플랫 슬래브 구조가 있고 쉘 구조가 있는데요. 라멘 구조 같은 경우는 기둥, 보, 그 다음에 이런 벽, 판 전부 다 우리가 일체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식이란 거는 강접합, 딱 붙어 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라멘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재와 부재 간에 어떻게 강접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횡력에 대한 저항이 되게 세겠죠. 자, 그래서 이런 라멘 구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철골을 용접할 경우에도 라멘 구조가 될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랫 슬래브 같은 경우는 뭘 없앴냐면 볼을 없앤 거예요. 볼을 없애고 슬라브 판에 기둥을 이렇게 바로 직접 전달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슬래브 판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 두께가 15cm 이상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벽식은 여러분들이 종종 보시는 아파트가 다 벽식 구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평과 수직을 벽과 슬랍으로 다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 내 맘대로 방을 넓게 쓰기 위해서 벽을 허물 수 없어요. 그럴 경우에 꼭 구청에다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벽식 슬라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소음이나 충격에 되게 좀 약합니다. 전달이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쉘 구조, 요런 모양이 이제 쉘 구조겠죠. 우리가 어디 오페라 하우스 시드니에 있는 거 그런 것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기둥하고 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초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기둥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기둥 2006년도에 시험에 나왔었는데 2006년도에 기둥 나왔었고 9년도 7년도 나왔었네요. 자, 기둥이 되려면 제일 작은 면이 20cm 이상 돼야 돼요. 또는 기둥과 기둥 사이를 우리 간 사이라고 그러거든요. 간 사이에 15분의 1 이상 두께가 돼야 하며 또 여기 면적이 600제곱센티미터 이상 돼야 우리가 기둥으로 인정합니다. 만약에 그 중에서 하나라도 적용이 안 되면 얘는 기둥이 아니라 벽이에요. 그래서 기둥이 되려면 그 세 가지 조건 꼭 기억해야 되고요. 자, 기둥은 동그란 기둥도 있고 네모난 기둥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장방형일 때 기둥은 철근이 4개 이상 들어가야 하고요. 원형일 때는 6개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는 2009년도 7년도 나왔었어요. 자, 주군의 간격은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2.5cm 이상 또는 철근 지름의 1.5배, 자갈 지름의 1.25배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셨고요. 자, 그 다음에 기둥이 이렇게 주군이 위로 쭉쭉쭉 올라가면 얘를 좀 이렇게 묶어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막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묶어주는 요거 바깥에 돌아가는 거 바로 요거죠. 요게 바로 띠철근입니다. 자, 띠철근은 전단력에 저항도 하면서 주군 위치를 고정해서 좌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띠철근이고요. 자, 띠철근 간격이 있죠. 띠철근과 띠철근 간격. 자, 기둥의 최소 치수로 하거나 또는 주군 지름의 16배, 띠철근 지름의 48배 또는 30cm 이하 중 가장 작은 값으로 어떻게 간격을 한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둥을 옆으로 뉘었어요. 뉘은 애가 누구예요? 바로 보입니다. 자, 이 보는요. 자, 이 보는 잘 보시게 되면 이 보의 이 춤의 두께는 어떻게 산정되냐면 기둥과 기둥을 우리가 간 사이라 그랬죠. 간 사이에 12분의 1 또는 10분의 1을 우리가 보의 춤으로 잡고요. 너비는 이 춤의 2분의 1이나 3분의 2로 우리가 정합니다.
자, 그리고 양쪽 요 부분이 되게 약하거든요. 4분의 1 지점, 4분의 1 지점. 요게 크랙이 좀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을 좀 덧붙이는 경우 있어요. 자, 그걸 우리 뭐라 그런다? 펀치라고 한다. 2006년도에 시험에 나왔었네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에도 당연히 주근이 있을 거예요. 힘을 받는 애 쭉쭉 길게 들어가 있는 이제 요 주근입니다. 자, 주근은 어떻게? 예,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 벤트로 이렇게 갑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되면 그러면 아래쪽에 인장이 훨씬 더 많이 가겠죠. 상부는 인장이 없이 쭈글쭈글 해줄 거고 그래서 아래쪽 인장에 누구? 철근을 더 집어넣는 거예요. 주근을. 그래서 이쪽 위에가 얘는 이런 식으로 철근이 이렇게 힘을 받아요. 지금 기둥에 올라섰기 때문에 이렇게 치고 아래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근 이 양단부에는 위쪽에 그 다음에 하단부 이 중앙부에는 하단에 철근을 배근한다라는 거 이런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주근 간격 똑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거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주근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 띠철근하고 동일하게 느끈이라는 애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 느끈은 뭐에 저항한다? 전단력에 저항하고 주근을 어떻게 이렇게 잘 배치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자, 요 주근의 간격을 잘 보니까 양단부는 촘촘한데 중앙부는 조금 좀 성기죠. 예, 그래서 요 양단부에는 촘촘하게 더 많이 간격을 좁힌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철근 사용 목적이 7번 책에 잘 나와 있어요. 느끈 사용 목적, 헌치 사용 목적, 전단 보강 목적. 요거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꼭꼭 읽어봐 주시고요. 자, 철근 콘크리트 기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회 정도 출제됐었는데요. 자, 기둥의 최소 단면적은 6, 10, 100, 1000만, 6만 밀리미터 이상 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원형이나 다각형 기둥 주근 최소 2개? 6개죠. 답은 나번입니다. 띠철근 기둥 단면적 최소 치수는 자 20cm. 그 다음에 띠철근과 나사철근은 주근의 좌그를 막는 역할을 한다. 맞는 말이죠. 자,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쉽게 나오죠. 자, 압축 부재에서 직사각형 띠철근 내부의 축방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철근의 최소 개수는 직사각형 몇 개다? 4개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나번이 되겠네요. 자, 철근 콘크리트 단순보의 철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단순보는 단순히 얹혀있는 보를 얘기합니다. 자, 책에 단순보, 연속보, 내민보 설명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되는데요. 인장력에 저항하는 당연히 철근을 우린 주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보로서 압축근에 철근을 배근한다 그랬는데요. 압축근에 배근하는 거 아니에요. 철근은 어디다 배근해요? 인장측에 배근하겠죠. 답은 그래서 나번이 틀린 거고요. 전당력을 보강하여 보의 주근 중에 둘러싸는 느끈을 느끈이라고 한다. 우리 느끈이라고 그랬죠. 보에는. 그 다음에 느끈은 단부는 촘촘히 중앙부는 성기게 배근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답은 나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보에서 전단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철근. 이거 뭐다? 보에서 느끈이라고 그랬었죠? 답은 3입니다. 그럼 기둥에서는 띠철근이라고 했어요. 말이 다릅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보의 주근 최소 배치 간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3회 정도 출제됐었네요. 자, 주근의 간격이에요. 주근 지름의 1.5배. 틀렸네요. 그 다음에 또 뭐야? 굵은 골재 1.25배죠? 이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보의 단면의 최소 치수 이런 말 없었고요. 25mm. 답은 라번이네요. 2.5cm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겠고요. 자, 이제 바닥 슬라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닥 슬라브는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잘 봐주시면 되는데요. 자, 2방향, 1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2방향 같은 경우는 단변과 장변, 짧은 걸 우리가 단변이라고 그러고 긴 걸 장변이라고 그러는데요. 2방향 슬라브가 되려면 단변이 장변의 2배 이상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변이 길이가 3m이면 여기가 6m 이상이면 얘는 2방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3m면 6m 이하로 돼야겠죠, 장변이. 그럼 왜 우리가 2방향 슬라브를 만들려고 하느냐? 2방향 슬라브는
바닥판의 하중이 양쪽으로 골고루 힘이 전달되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향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자, 그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2배 넘으면 안 돼요. 2배 넘으면 일방향 슬라브입니다. 자, 일방향 슬라브는 단변 쪽으로 힘으로만 가요. 그렇기 때문에 장병 방향에는 어떻게 균열 방지를 위해서 온도 철근만 배근하고 대부분 단병방에 주근을 배근하는 것이 일방향 슬라브입니다. 그게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무량판 구조, 자, 무량판 구조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봤었는데요. 뭐예요? 보호 없이 실내 공간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 기둥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무량판 두께는 15cm 이상 된다라는 거. 자, 무량판 구조로 바닥판, 받침판, 기둥머리, 기둥이 구성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그림 아까 봤으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자, 내진 벽. 내진 벽은 힘을 받는 벽을 내진 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내진 벽은 보통 15cm 이상 합니다. 15cm 하는데 우리가 복배근, 철근을 양쪽으로 배근할 때는 25cm 이상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에서 단변 길이가 3m일 때 이 방향 슬라브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 장병 방향 최대 길이는 2배 넘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답은 4번이죠. 3회 정도 출제됐었네요. 자,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내력벽이 나왔네요. 자, 철근을 어떻게 평행의 양면, 복배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답은 250이네요. 3회 정도 출제됐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콘크리트 구조를 공부했었는데 나머지 여러분들이 문제도 한 번씩 꼭 봐주시고 그 다음에 책도 꼼꼼히 읽어봐 주시면 뭐 나올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쉽게 맞출 수 있으실 겁니다.